상가라고 하니까 왠지 아파트 이런 거 보는 거랑은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네네. 상가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? 근데 저도 정말 상가 초짜거든요. 잘 모르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. 상가는 정말 그냥 1층에 코너 상가, 뭐 횡단보도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좋긴 한데 상가를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게 가격인 거예요. 아무리 그런 상가가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사실 그래서 1층 아니더라도 여기 뭐 3층, 4층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매매가가 정말 저렴하고 월세가 정말 잘 맞춰져 있고 월세 지수가 괜찮은 애들은 굳이 우리가 1층을 안 사더라도 수익률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2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여기가 입지가 그래도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상가는 수익률이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. 저도 정말 이거 잘 몰라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6% 정도 나오면 너무 괜찮은 걸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수익률이 6%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매월 들어오는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많진 않은데 우리가 계속 이거 물건 베이스로 찾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수익형 부동산 중에 지식상한센터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상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 되게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수익률을 아까 계산하실 때 월세 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. 월세 지수가 상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월세 지수라고 해서 그걸 뭐 비교하는 게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월세 매월 들어오는 월세가 있잖아요.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. 그 상가의 전용 면적이라고 있거든요. 저희가 보통 네이버 부동산 딱 이렇게 매물을 딱 보면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. 그러면 전용 면적. 그래서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을 하면 월세 지수가 나오거든요. 여기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.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도 조금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적당한 걸 보는데 월세 지수를 좀 비교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매물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강남이나 정말 뭐 수도권에서 요런 애들은 월세주가 되게 높긴 해요. 높은데 매매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면 되게 낮아요. 낮아가지고 사실 요런 뭐 상가 볼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서울 수도권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사실 뭐 광역시나 중소도시 요런 곳에 있는 애들이 사실 수익률이 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요거 보실 때, 상가 보실 때 꼭 내가 서울 수도권 해야 되는 거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편견을 깨고 보시면 훨씬 좀 가성비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아파트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. 이 지역이 뭐 미분양이 줄고 공급이 뭐 줄고 해서 이제 뭐 반등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상가는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가격이 지금 많이 싼데 좀 괜찮은 거를 잘 사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지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국 베이스로 보면 되니까. 그게 좋은 네,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리고 그 싼 물건을 잘 그러면 찾아야 되겠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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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싼 물건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이게 근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여기가 상대적으로 월세 지수 보면서 월세가 괜찮게 맞춰져 있는 거. 그래서 만약에 전 상가 볼 때 중요한 게 우리가 공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공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임차인을 끼고 있는 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끼고 있는 거 사는데 이게 정말 우량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말 업종이 괜찮은 임차인을 끼고 있는 게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. 보통 보면 병원 아니면 뭐 학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보면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. 그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수익으로 이 월세를 내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월세 나가도 이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월세를 밀릴 일이 없잖아요.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매물이 있는지를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
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상가 뭐 사무실이라는 상가 공장 이런 탭이 있거든요. 거기 딱 눌러가지고 그냥 그 지도에서 물건 베이스로 계속 보시면 돼요. 거의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매물 베이스로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. 일반 뭐 중심 상업지구 이런 데 상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까지 좀 계속적으로 매물을 많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주위에서 상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네.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단지에 네. 아니면 신도시에 생기는 상가라고 들은 적이 네, 있었어요. 네.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못 나온다 막 이런 네, 말 네, 듣고 네, 네. 그랬었는데 이렇게 상가할 때 좀 뭐 위험하다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볼 때 공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. 네. 근데 신도시나 뭐 새 아파트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분양한 상가가 있어요. 단지 내 상가. 근데 이런 애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분양가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사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 공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갖춰진 곳 있잖아요. 상가가 네. 꼭 신도시나 이런 게 아니라도 갖춰져 있는 상가가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 아파트 아니라도 구축이라도 거기 상가가 너무 잘 돼 있고 그 상가가 그냥 아파트 2개인가 3개를 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요 학원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너무 여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런 매물이 막 정말 뭐 수익률 6%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이게 뭐 신도시이고 단지 상가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저는 제가 그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네네. 제가 지나갈 때 상가 보니까 엄청 깨끗하게 새 거고 여기 입주한 주민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공실이 나 그러니까. 있지? 막 이렇게 맞아요. 생각하면서 지나간 네, 적이 네.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상권이 막 있는 데가 훨씬 이런 데보다 더 네, 네. 좋고 그것도 뭐 새 거냐 이런 거에 떠나서 이제 뭐 가격이 좋거나 우량 임차인이 있거나 맞아요.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상가예요.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안 맞춰줄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 때 항상 그 주변 이 상권에 공실이 많은지 조사를 해야 돼요. 우리가 뭐 현장에 가본다거나 매물 나온 거 보면 이게 공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많은지를 좀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지나가시다 보면 부동산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되니까 그 임대료를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업종은 힘들거든요.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임차인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가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그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만 많이 있는 장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이유에서 맞아요. 부동산만 네, 많이 네, 네, 있었구나 네. 상가에. 상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막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고 막 이런 게 막 상가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건물이 아니라 상가 호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그 하나의 호실. 근데 나중에 우리가 더 잘하게 되면 정말 내가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그런 상가 하나, 한 칸 이렇게 뭐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상가도 아파트처럼 막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거나 그런 게 있나요? 이게 월세로 이제 수익을 얻는 수익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. 그렇게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접근하실 때는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시세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월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뭐 월 100만 원씩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실 그게 1년이면은 1,200만 원이고 이게 5년을 내가 보유했다고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. 그럼
그러면 이게 내가 6천만 원이나 돈을 받은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시세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똑같은 효과잖아요. 6천만 원이 오른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월세가 잘 들어오고 우량 임차인이 끼고 있다고 하면 굳이 얘를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계속 보유를 하면 거기서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좀 수익형 부동산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노동 근로소득을 얻지 않아도 네.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 관심이 막 맞아요. 생기는데 상가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상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가장 중요한 게 매물 조사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부동산 거기 상가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내가 아무 지식이 없다면 내가 사는 곳 그 인근부터 그냥 물건을 보는 거예요. 지금 얼마의 가격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월세가 얼마에 맞춰져 있지 그리고 그냥 내가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. 보시고 여기는 어떤 뭐 요 매물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전화를 해봐요.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 만약에 뭐 태권도 학원이라 하면 요 태권도 하고 몇 년 했어요? 여기 뭐 월세 잘 내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상가는 뭐 공실이 좀 생기는가요? 아니면 뭐 생기지 않나요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소장님들이 정말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알아봤던 곳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대요. 너무 장사가 잘 돼서. 그리고 어떤 데는 주 고객층이 30대, 40대 여자분인 거예요. 거기는 보면 좀 젊은 분이 많은 상권인데 그런 데는 사실 너무 까다롭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, 요즘 엄마분들이 되게 아는 것도 많고요.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것도 많아요.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 상가에 못 들어온대요. 그분들한테 맞추기 위해서. 근데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이분들이 완전히 이제 찐 고객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대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게 된대요. 그래서 그리고 보면 어떤 상권 같은 경우는 좀 유출이 뭐 여기 살다가 빠져나가는 뭐 그런 인구가 많은 곳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가 잘 돼 있어요.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제 애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상권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기에는 어렵거든요. 우리는 그냥 뭐 매물하고 뭐 가격이 뭐 저렴하고 이건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. 전화해서 정말 뭐 그렇냐고 확인하고 그럼 시간이 되시면 제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물건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저는 아무리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해도 저는 상가 투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막 상가라고 해서 좀 다른 방법, 특별하고 막 어려운 방법일 줄 알았는데 아파트처럼 그쵸. 네이버 부동산 일단 매물 조사 이것도 아파트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또 부동산 가서 또 여쭤보는 것도 맞아요.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하면 느꼈던 게 저도 상가는 처음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뭐 지산도 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거 경험이 있으면 사실 새로운 종목을 바꿔도요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의 아까 말씀처럼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되거든요. 어차피 저희가 뭐 부동산, 뭐 아파트 공부할 때 전수조사 하잖아요. 뭐 최대한 지역을 넓혀가지고 아파트별로 공부하고 거기서 저평가된 거 찾고 뭐 부동산 가고 하잖아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상가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종목이면 얘는 뭔가 어렵겠지, 다르겠지라는 뭔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시작을 해보면 별거 아니었네.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의 상가를 먼저 어떤 가격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 거기부터 먼저 오늘 한번 시작해 봐야겠어요. 네,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 상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